학교에 오전 수업이 몇 시부터 시작이지? 비슷하잖아. 그때는 막 정신 없어? 한 2, 3교시 돼야 이제 정신 차리나? 선생님도 고등학생 때 보면 쌤이 영교시라는 게 있었다고 얘기했었나? 영교시? 말도 안 되는 얘기인데 7시 10분까지인가? 기억이 잘 안 나요. 7시 10분까지가 이제 등교를 해요. 그래서 8시 반까지인가? 그때는 이제 너희들처럼 막 인강이 막 활성화됐을 때가 아니라서 EBS를 선생님들이 틀어줬었어. 반에 멀티비전으로 엄청 큰 TV로 이런 TV 틀어줬는데 그럼 이제 그 시간 동안 막 공부를 하는데 대부분 그 시간에. 그래서 영교시 그렇게 보내고 뭐 어영부영 하다 보면 1교시, 2교시를 그냥 막 죽은 듯이 막 보내는 거야. 비슷하니? 그때 공부하는 친구들이 이제 막 서울대 가고 그럽니다. 알겠죠? 저는 공부 안 해서 그랬어요. 이거 뼈가 있는 말이다. 알겠지? 자, 필수예제 14번으로 가볼게요. 빨리빨리 해보겠습니다. 여기 풀이를 보면 이제 증감표가 주어져 있는데 이 증감표는 사실상 이제 해설을 해줘야 되니까 정석적으로 가르쳐 주기 위해서는 이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는 앞으로 서술형을 제외한다 그러면 조금 전에 했던 것처럼 도함수 그래프 그려놓고 그 밑에다 원량수 그리고 바로바로 해결을 합니다. 알겠죠? 그 연습을 한번 해볼게. 자, 첫 번째 fx가 3차 함수로 정의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 얘기를 잠깐 해볼게요. 뒤에 4차 함수도 나오는데 여기 위에다가 좀 메모를 해 둡시다. 우리가 지금까지 1차 함수, 2차 함수, 그 다음에 뭐 수원 배우면서 지수, 로그 함수 여러 가지 막 배우고 왔는데 다시 이제 다항함수만 쳐다본다라고 하면 1차, 2차, 3차, 4차까지가 이 그려지는 패턴들이 있어요. 그 패턴들을 알아두면 해석하기가 조금 더 편해요. 그래서 1차 함수를 생각을 해봤을 때 y는 ax 플러스 b라고 한다 그러면 1차의 계수인 a 요거 이제 쳐다볼 거예요. 1차 함수에서는 얘를 기울기라고 해석을 했는데 조금 더 일반적인 표현으로 x 기준으로 최고차항의 계수라고 부를게요. 얘는 그러면 1차의 계수가 되겠지, 그지? 그래서 얘가 양수면 오른쪽 위로 올라가는 직선 형태로 그려지고 얘가 음수면 오른쪽 아래로 내려가는 직선 형태로 그려져요. 여기는 이제 패턴을 한번 보려고 하는 거야. 2차 함수 볼게요. y는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라고 한다면 이때 최고차항의 계수는 a인데 우리 2차 함수 해석할 때 얘 부호의 역할이 아래로 볼록하냐 위로 볼록하냐를 결정했었단 말이야. 자, 근데 우리가 극한의 개념을 한번 집어넣어 볼게요. 1차 함수 해석했을 때 오른쪽 위로 간다, 오른쪽 밑으로 간다는 거는 결국은 x를 무한대로 보낼 때 y가 어떻게 되는지를 보면은 비슷하죠, 그죠? 그러니까 2차 함수도 이제 최고차항의 계수가 양수일 때는 아래로 볼록하다라고 해석을 했지만 x를 무한대로 보내는 극한으로 봤을 때는 a가 양수면 양의 무한대로 발산해야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오른쪽 위가 올라가는 형태야. a가 음수면 위로 볼록하다에 조금 더 개념을 넣어서 x를 무한대로 보내면 제곱은 양의 무한대로 발산하는데 a가 음수니까 부호가 음수겠죠. 그래서 음의 무한대로 발산하는 위로 볼록한 형태의 2차 함수가 그려진다. 괜찮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공통점은 뭐냐면 최고차항의 계수 부호가 x를 무한대로 보냈을 때 얘가 양의 무한대로 갈지 음의 무한대로 갈지를 결정합니다. 자, 그 다음에 차이점은 뭐냐면 직선은 일직선으로 그려지는, 즉 구부러지는 데가 없어요. 2차 함수는 한 번 구부러집니다. 그래서 3차 함수는 2번 구부러져요. 물론 이제 3차 함수가 모두 구부러지는 건 아니지만 일반적인 그래프를 그려봤을 때 여기는 이제 이렇게만 표현할게요. 일반적인 그래프를 그려봤을 때 2번 구부러지고 최고차항의 계수 a가 양수면 위로 오른쪽 위로 올라가게, 음수면 오른쪽 아래로 내려가게 그려집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표현만 해본다면 양수면 2번 구부러져서 오른쪽 위가 올라가도록, 음수면 2번 구부러져서 오른쪽 아래가 내려가도록 이렇게 그려집니다. 자, 그 다음에 이 패턴을 본다 그러면 4차 함수는 이렇게만 표현할게요.
4차 함수는 최고차항의 개수가 양수면 오른쪽 위로 올라가는데 이제 일반적인 표현으로 3번 구부러져요. 3번 구부러진다 하면 W 형태로 구부러져야 오른쪽 끝이 올라갑니다. A가 음수일 때, 최고차항의 개수가 음수일 때는 M 형태로 구부러져야 오른쪽 아래로 내려가요. 이 정도가 1차 함수부터 4차 함수까지의 개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물론 3차 함수, 4차 함수는 조금 더 개형들이 있어요. 그거는 이제 나중에 도함수 부호를 가지고 결정을 하면서 그려볼 테니까 일반적으로 이렇게 표현되는구나 정도 이해하고 가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볼게요. 예제 14번에 1번 다음 함수의 극값을 구하세요. 극값을 구하기 위해서는 그 후보들을 먼저 찾아야 되잖아요. 그지? 그래서 아까 뭐 하기로 했냐면 도함수가 0이 되는 값들을 먼저 찾아보기로 했습니다. 자, 그래서 미분을 하면은 이렇게 아래 거 그냥 참고해서 볼게요. 미분하면 쭈르르르르 연결해서 x에 대한 2차 함수, 최고차항의 개수가 양수인 2차 함수가 나옵니다.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부터는 증간표는 여러분들이 한번 참고하시고요. 여기다가 조그맣게 그릴게요. 도함수를 먼저 그립니다. 아래로 볼록하고 x축과 마이너스 1, 3에서 만난다. 이게 도함수라는 걸 꼭 표현해 놓으세요. 나중에 이거를 원래 함수로 해석을 해가지고 함수값을 이상하게 구한단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도함수를 그리고 나면 부호를 적어줘야겠죠. 그 다음에 뭐 해요? 는 0을 만족하는 경계를 기준으로 원래 함수를 그려요. 증가, 감소, 증가. 이게 원래 함수야.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극값을 찾으라고 했으니까 극대값은 여기 있어요. f에다가 마이너스 1을 넣은 거. 극소값은 f에다가 3을 넣은 거. 이렇게 찾으면 마무리가 됩니다. 괜찮죠? 그럼 여기서는 는 0을 만족시키는 x값들이 모두 극값들이 됐었네요. 왜? 좌우에서 부호가 바뀌니까. 괜찮지? 2번도 마찬가지입니다. 2번은 개형만 보고 간다 그러면 이 녀석은 3차의 개수가 음수니까 이런 형태로 그려질 것 같아 예상을 하고 움직이면 좋겠죠. 괜찮죠? 넘어가 볼게요. 자, 4차 함수 다뤄보겠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다음 함수의 극값을 구하세요. 1번 보자면 극값의 후보들을 찾기 위해서 도함수부터 구해봅시다. 얘는 도함수가 이렇게 생겼어요. 짜잔.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 앞단원에선가 도함수를 찾았는데 x 플러스 1의 제곱을 인수로 가지고 있다는 거는 그래프를 그릴 때 무슨 뜻이냐면 마이너스 1을 넣으면 0이잖아요. 그게 중근을 갖는다는 얘기야. 중근을 갖는다는 얘기는 접한다는 의미겠죠. 그죠? 괜찮니? 여기까지? 그러면 얘가 3차 함수니까 최고차항의 개수가 양수인 3차 함수는 이렇게 그려져야 되거든요. 도함수가. 그런데 어떻게 그려야 돼? x축을 그려놓고 어디에 접하게? 마이너스 1에는 접하게 그려야 돼요. 괜찮니? 마이너스 1에서는 중근을 가지니까 는 0이라고 했을 때 중근을 가지니까 접하게 그릴 거고 2는 x축을 통과하게 그리면 돼요. 그리고 형태는 이렇게 그려야 돼. 이해되니? 도함수가 3차 함수였으니까. 그래서 마이너스 1이 2보다 왼쪽에 있으니까 왼쪽에 접하게 해놓고 2는 통과하게 이렇게 도함수를 그려주면 되겠어요. 선생님은 고등학생 때 요거 그릴 때 되게 뭐라 그럴까 전문가가 된 느낌이었어. 와, 내가 이렇게 그릴 수 있다니. 여러분들도 중근이 있으니까 접하게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하면서 그려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마이너스 1이고 여기가 2가 되고 도함수의 부호는 뿔 이렇게 되겠네요. 그쵸? 그래서 여기서 뭐 이미 알겠지만 부호가 바뀌지 않으면 극대극소 안 됩니다. 그래프를 그려볼게요. 얘는 감소, 증가 이렇게 됩니다. 괜찮죠? 감소, 증가. 그래서 이것도 좀 이쁘게 그려보면 감소하다가 올라가나 싶었는데 아니요, 다시 감소해요. 이렇게 돼요. 그러다가 올라간다. 이렇게 되겠죠. 쭉 이렇게. 그래서 이게 원래 함수 f 이렇게 되겠습니다. 하면 우리가 도함수를 0으로 만드는 값이 마이너스 1과 2 두 개가 있었는데 그 둘 중에 마이너스 1은 탈락이 되겠네요. 그죠? 왜?
왼쪽 오른쪽에서 부호가 안 바뀌니까 감소하다가 증가하거나 증가하다가 감소하다 안 된다. 그래서 여기서는 단 하나 극소값밖에 없더라. 그래서 극소값은 f에 2를 넣은 값이 되겠습니다. 괜찮죠? 그래서 이렇게 도함수 그래프랑 원래함수 그래프를 그려놔야 최종적으로 f의 그래프가 이렇게 생기겠구나를 예상하고 나중에 방정식 풀고 부등식 풀고 하는 거예요. 넘어가 보자. 자, 2번은 여러분들이 하시고요. 그 다음에 필수제 16번으로 가볼게요. 엄청나게 좀 길게 생겼는데 한번 해석해 봅시다. 1번 fx는요 최고차항의 계수, 이제 3차 함수인데 최고차항의 계수가 음수로 정의되어 있고 2에서 극소값 마이너스 21을 갖는데, 자 그러면 3차 함수가 일반적인 표현으로 두 번 꼬부라지고요 최고차항의 계수가 음수니까 얘는 이런 식으로 생겼을 거야, 그치? 그러면 여기는 꼬부라지는 데가 두 군데가 있는데 여기인데 극소값을 갖는 데는 왼쪽이겠죠, 그죠? 그래서 2에서 극소값 마이너스 21을 갖는다고 했으니까 이거를 표현한다 그러면 여기에 x 좌표가 2인 상황이고 그것의 함수값이 얼마? 마이너스 21인 상황이야. 함수값이 마이너스 21인 상황이야. 괜찮죠? 그럼 벌써 정보 하나를 얻어냈죠. 함수값이 마이너스 21이다. 괜찮나요? 그럼 하나 더 챙길 거는 f가 3차 함수면 다음 함수이기 때문에 미분 가능한 함수란 말이야. 그럼 조금 전에 우리 극대값, 극소값을 찾기 전에 뭐부터 했어요? 미분에서 0이 되는 걸 찾았지. 미분 가능한 함수일 때는. 그래서 지금도 x에서 극소값, x는 2에서 극소값을 갖기 때문에 미분에서 2를 넣으면 얼마가 돼야 되겠니? 0이 돼야 되겠죠. 또 다른 의미로 이렇게 표현해볼까? 극대 극소를 갖는 데서 접선의 기울기를 구해보면 쌤이 지금 빨간색으로 그려놨는데 이렇게 기울기가 0인 녀석을 접선을 그릴 수 있어요. 이해되지? 그러니까 미분 계수가 0이 되는 값이더라. 누가 x에 2를 넣었을 때. 그래서 극대를 갖는다, 극소를 갖는다 라고 하면 미분 가능한 함수라고 하면 미분에서 그 값을 넣었을 때 0이 되어야 합니다. 알겠죠? 그래서 앞으로는 어디에서 극대, 극소를 갖는다 이런 정보를 보면 먼저는 미분해서 넣은 게 기울기 0인 접선이고 그것의 함수값이 이거다. 극대값 또는 극소값이다 라고 정리를 해 나가는 거예요. 괜찮나요? 그러면 f에 우리가 찾아야 되는 이제 미정 계수가 a, b 두 개인데 미분해서 2 넣은 게 0이다 라고 하면 관계식 하나 찾을 수 있겠죠? 그 다음에 2를 넣어서 마이너스 20이다 라고 하면 뭐 좀 숫자가 커지긴 할 것 같지만 관계식도 하나 찾을 수 있죠. 그래서 연립해서 a, b를 찾습니다. 끝! 이렇게 됩니다. 괜찮죠? 2번 볼게요. 3차 함수 정의를 했는데 이번에는 미정계수 a, b, c가 3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1과 3에서 극값을 갖는데요. 그럼 요거도 그래프를 한번 그려놓고 보면 최고차항의 계수가 양수니까 이렇게 생겼겠지. 그러면 1과 3에서 극값을 갖는다라고 했는데 여기는 명확히 보여요. 1이 더 작은 값이니까 1에서 극대값을 갖는 거고 3에서 극소값을 갖는 겁니다. 맞죠? 이해되니? 이런 상황이에요. 그리고 극소값이 마이너스 2라고 했으니까 여기에 함수값이 3을 넣은 함수값이 마이너스 2다. 이것까지 알려주는 거야.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캐치해야 되는 정보는 뭐겠어요? 극대 극소고 얘가 미분 가능한 3차 함수니까 f 미분한 거 도함수에 극대를 가지는 x값 1을 넣으면 0이다 정보 하나, f 미분한 것에 극소값을 가진 x값 3을 넣어도 0이다 하나, 그 다음 마지막에 봤던 3의 함수값이 마이너스 2다 하나. 어때요? 우리가 구해야 되는 ABC 3개인데 이 세 가지를 이용하면 식 3개를 찾을 수 있겠지. 연립 이렇게 마무리가 됩니다. 괜찮지? 이거 풀어보시고요. 다음 넘어가보자. 그 다음 필수제 17번. 이번에는 얘가 다항함수인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도함수가 주어졌다 라고 하면 여기는 메모 한번 합시다. 도함수는 뭐가 중요하다 그랬냐면 부호가 중요하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도함수는 모양보다는 부호에 집중을 합니다.
그대로 표현해 볼게요. x축 아래쪽으로 있는 거는 마이너스입니다. 그래서 마, 여기도 마, 위에 있는 건 플러스입니다. 이만큼이 다 플러스, 그리고 2 넘어가면 마이너스. 이 정도로 표현해 주면 되겠어요. 그래서 여기는 문제에서는 뭐 표현이 안 되어 있지만 는 0이 되는 곳을 기준으로 여기 구분할게요. 녹색으로 할게요. 는 0이 여기, 그 다음 1에서, 그 다음 2에서 이렇게 됐었죠. 해서 이걸 기준으로 fx 원래 함수를 그려본다 그러면 감소 쭉 증가 다시 증가 감소 이렇게 그려진다는 얘기예요. 이걸 좀 매끄럽게 그리면 이쁜 그래프가 나오겠죠. 이게 원래 함수 f. 이렇게 원래 함수를 그려놓으면 찾기가 쉽겠죠, 그죠? 이걸 이제 하다가 익숙해지면 이제 이걸 안 그리고도 어디서 극대를 갖는다, 어디서 극소를 갖는다라는 건 찾을 수 있어. 괜찮지? 그래서 극대 극소 한번 찾아보면요. 첫 번째, 요 녀석에서 극소가 존재하는 거고 요 녀석에서 극대가 존재하는 거가 되겠다. 그치? 그래서 다시 부호 표현한 곳으로만 가면 마이너스 2를 기준으로 마니까 안 바뀝니다. 맞죠? 마이너스 1을 기준으로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바뀌니까 감소하다가 증가한다? 극소가 되겠어. 괜찮지? 그 다음에 1에서는 플러스에서 플러스니까 안 바뀌어요. 2에서는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바뀌니까 증가하다가 감소한다? 극대. 이렇게 되겠다. 그래서 왼쪽으로 극대값을 갖는 x는 2가 되겠고요. 극소값을 갖는 x는 마이너스 1 이렇게 마무리가 됩니다. 괜찮죠? 그래서 오늘 집에 가서 복습할 거는 극대 극소의 개념을 좀 잘 정리를 해두세요. 알겠죠? 그래서 앞으로는 3차함수, 4차함수에서 볼록한 부분, 꼭대기랑 그 골짜기 부분 거기가 이제 극대 극소예요.